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김원지음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기와 모양이 정해진 운 그릇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은 타고난 운 그릇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타고난 운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주인데도 유명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운 그릇에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또는 운 그릇이 돋보일 만한 곳을 찾습니다. 즉, 삶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같은 능력이라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에서 능력을 펼쳐서 남다른 성과를 얻습니다. 둘째는 운 그릇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운그릇이 잘 쓰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좋은 것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내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운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고요.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해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바로 알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운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년, 월, 일시, 사주팔자로 결정되는 그 사람의 특징, 기운이라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바꿀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을 각자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의지나 꾸준한 노력 없이는 그 변화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의 어려움입니다. 때를 얻지 못하면 모든 일은 노력만으로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은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좋은 운이 증폭되고 어려운 시기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운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하지 않으면 타고난 단점으로 인한 한계를 그대로 겪으며 살게 됩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팔자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좋거나 나쁜 일은 한 번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세한 행동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내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에 다가올 큰 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운의 크기에 걸맞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내 운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불운을 불러오는 행동을 줄이고 행운을 불러오는 행동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잘하는 일은 직업이고 하고 싶은 일은 취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해 성공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한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이것이 나쁜 운을 부르는 행동으로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잘하는 일을 외면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경험에서 배우고 경험을 토대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새로운 눈을 가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날 것을 직면할 그런 용기가 없으면 무의식은 자존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를 잊기 어렵고 스스로를 소중히 하는 마음도 이해가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과 태도는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현재에 참고하는지, 현재의 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지가 주어진 사주팔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의 상한선을 높이는 핵심 능력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나쁜 운을 피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마음 편안하게만 살아도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쁜 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3자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운을 얻는 것은 자신의 특징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장소와 시간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주변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넓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파악해야 다가올 상황이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카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잘 나갈 때는 흐름에 맡겨서 살면 됩니다. 어려울 때가 중요한데요. 어려울 때 흐름에 맡겨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려울 때는 행동을 조심하고 더 안 좋아질 상황들을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안전벨트가 되어줄 사람 또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교류해야 좋은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야를 넓혀야 하는데요. 그래야 나쁜 운을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습니다. 애써 악연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포함한 내 주변은 내가 사는 환경이자 내 운을 움직이는 공간임을 깨닫지 못해서 좋은 운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변했어. 역시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아서 이렇게 한탄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의 성격부터 됨됨이까지 얼마나 나쁜지 욕하다가 그 사람과 악연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빨리 잊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시간도 늦어집니다. 좋은 운이 와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긍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운을 부를 확률이 줄어듭니다. 만일 꿈과 목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어렵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노력하기보다는 환경을 바꾸라는 것이 자연이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전직이나 이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 등이 환경을 바꾸는 한 예인데요. 기존의 관계를 끊고 재설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목표 조정도 없이 환경 변화도 거부하고 같은 자리에서 노력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체인 빠진 자전거 바퀴를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있고 교훈은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또 하나의 기술은 잘 잊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성공이나 실수에서 교훈만 남기고 기쁨과 좌절의 감정을 제거하는 사람이 좋은 운을 불러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나에게 묶여 있으면 오늘의 나는 자연의 일부로서 오행의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나간 기억은 죽은 나이고 오늘의 생각이 살아있는 나입니다. 과거에 발이 묶이면 현재를 잘 살 수 없습니다. 이전의 성공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중년 나이에 소시적인 내신 1등급이었다라는 이야기나 하면서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한번 크게 성공한 방식을 절대 진리라고 착각했다가 다음 비즈니스에서 크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제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실패했다는 사실만 받아들인 후 경험치를 높여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타고난 팔자보다 좋은 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운도 사람을 보고 옵니다. 운은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는 것은 나와 환경이 서로 기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찌푸리고 있는 사람, 여유롭지 못한 사람, 자신의 기운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한 사람은 좋은 운을 부르기 어렵습니다. 피곤에 찌들어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여유로워 보이는 인상, 나아가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옆 사람에게도 좋은 운을 나눠줄 것 같은 사람에게 우는 손을 내밀게 됩니다. 긍정으로 긍정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사주 상담 또는 코칭, 조언 등을 받고 납득이 갔다면 일단 움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과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까 의심하다가 시간만 보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정적인 상황에서 동적인 상황으로 운이 동하는 것인데요. 움직여야 상태가 변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하려면 운이 일단 동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데도 획기적인 대안이 아니라거나 예전에 다 고민해 본 것이라는 이유로 나쁜 운을 그대로 맞이합니다.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긍정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내가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면 행동으로 운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상황은 또 다른 행동이라는 숙제를 낳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세로 계속 행동하면 상황이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은 또 다른 긍정을 만듭니다. 좋은 운은 타고난 자신의 사주팔자가 변화하는 환경과 조화로운 교감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생각대로 살게 되고 말투대로 살게 됩니다. 입보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말의 기운은 귀를 거쳐서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남의 귀를 거쳐서 남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다시 마음을 만드는 상호순환 관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남에게서 장점이나 기회를 찾고자 하는 태도를 만들어 작은 운도 큰 복의 씨앗으로 키웁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나와 남에게서 단점이나 체념, 변명하는 태도를 세워 작은 운도 큰 화의 불씨로 키웁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여 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극도로 괴로운데 이렇다 할 방법이 없을 때는 몸을 움직여 답답한 운, 꽉 막힌 운을 흔들어 보는 것만이 답입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기에 우리 운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운의 변화가 오도록 몸을 움직이면서 내 안에 우울한 기운, 나쁜 기운을 빨리 내보내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으로 만들면 나쁜 시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공하고 싶다면 운이 들어오는 길을 넓히라고 합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겨서 운의 그릇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